네, 안녕하십니까. 편집국장과 함께하는 미리 보는 시사인. 이번 주는 저희가 461호인데요. 이렇게 테러의 시대를 커버 스토리로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테러 현장에서 추모하는 사진을 저희가 표지 사진으로 올렸는데요. 편집국장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이번 기사는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편집위원회 병상투혼이 빛난 기사입니다. 김 의원의 병상투혼은 국장 브리핑을 읽어보시면 그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파리 테러를 할지 1세계 테러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으로 좀 조명을 받는데요. 지난 1, 2주 사이에 터키, 방글라데시, 이라크에서 수백 명이 죽는 이른바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방글라데시 폭탄 테러의 배후를 취재했습니다. IS와 현지 테러 조직의 콜라보라고 이번 테러의 성격을 규정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관율 기자는 테러 조직이 국가를 세우는, 즉 건국을 내건 이 모순된 상황을 다뤘습니다. 말 그대로 테러 조직이 건국을 표방한 것은 사실상 전무후무한데요. 그 때문에 또한 처한 IS의 진퇴양난, 모순이 있습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듯이 테러를 계속해야만 하는 IS의 처지를 청관율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특집으로 다루는 기사는 혹시 고운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운동의 준말입니다. 4.19가 일어났던 1960년 상황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1980년대 후반 정교조 1세대로 표현되는 고운 세대를 이호성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최근에 고운 세대를 다룬 저서가 나왔는데요. 1990년 고교생 운동을 다룬 소설 나무에게서 온 편지 저자 하명희 작가와 나는 언제나 술래 박명주 씨가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터뷰 기사도 담았습니다. 시사인 인터뷰 기사는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를 담았는데요. 경제 전문가 이종태 기자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한국의 구조조 등에 대한 질문을 장 교수에게 쏟아냈습니다. 장 교수의 깊이 있는 현상 분석과 답변, 일독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사인에서 페미니즘 관련돼서 기사를 좀 연재 비슷하게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장희로 기자가 이 생리 현상과 관련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생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뤘습니다. 제가 이제 읽은 기사 중에서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게 국민안전처가 지난 4월에 재해구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때 보니까 이제 응급구호 세트에서 생리대가 제외가 됐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한 이제 공무상의 실수인지 어쩐지 나중에 이제 번복되기는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생리를 보는 그 시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의 좀 단적으로 좀 보여준 것 같은데요. 응급구호 세트에서 생리대가 제외된 부분, 국민안전처 쪽에서 뭐라고 해명을 했던가요? 일단은 이제 여러 언론, 그러니까 다시 설명 자료를 내면서 이제 인터뷰 응할 때 어쨌든 오해다라는 굉장히 식상한 답변을 내는데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간보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천재지변이 나서 길바닥에 나앉은 상황에서 어느 여성이 이제 구호품을 받아보면서, 그러니까 뭐 이건 예지만 나는 위스퍼를 쓰는데 왜 다른 게 들었네라고 누가 그런 말을 따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는 이제 재난 영화나 전쟁 영화를 보면서도 좀 마음 한쪽이 늘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여자 주인공이 생리 중이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이게 뭐 소변처럼 참았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국민안전처가 얼마나 무지한 정책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변명을 한 게 어쨌든 생리대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변질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유통기한이 되기 전에 지자체랑 연결해서 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방법은 고민하지 않았죠. 이렇게 보면 좀 전형적으로 탁상 행정이고 몰이해서 근거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여성 혐오가 정책에 반영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뭐 지난달만 봐도 이제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생리대를 발언하는 게 되게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박상규 의원의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참 임신이나 출산은 굉장히 고귀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생리는
뭔가 숨겨야 될 예, 일, 예. 이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사에도 썼지만 1984년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쓴 이제 남자가 월경을 한다면이라는 예, 예, 책이 예, 있는데요. 예, 그 글이 참 여전히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를 이제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뭐 월경이 이제 남자가 월경을 하게 되면 월경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의회는 이를테면 뭐 국립월경 불순 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예. 의사들은 이제 심장마비보다 생리통에 대해서 예, 더 예, 많이 예. 연구를 할 거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생리통이 심장마비만큼 아프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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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사동에서 생리대를 붙이자라는 캠페인이 진행됐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드디어 이제 생리대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공론의 장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캠페인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 여성이 이제 SNS를 통해서 제안하면서 시작된 예, 건데요. 예, 예. 이게 좀 어쨌든 한국 생리대가 세계적으로도 좀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생리대의 가격이 얼마나 약간 비싼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또 생리를 터부시하는 문화에 예, 대해서도 좀 알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한국 소비자 단체 협의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에 이제 생리대 원자료가 되는 예, 가격들은 계속 떨어졌는데 생리대 가격은 25% 이상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날 이제 이게 사진으로는 나가 있는데 생리혈이 아니고요. 그냥 빨간 물감을 칠해서 예. 붙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리 부분을 이제 여권 신장으로 이제 소위 리브랜딩, 뭐 이름을 다시 하거나 이렇게 좀 해서 그 운동도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사도 쓰셨던데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그러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굉장히 온건한 편에 예, 속하고요. 예. 외국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생리혈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예.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리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금기로 다루긴 했었어요. 예, 이제 최근에 영국의 보디폼이라고 이제 여성용품 생산하는 업체에서 광고 나왔던 게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예, 이슈가 예, 됐던 예, 것 예. 중에 하나도, 여기에는 이제 흰 바지를 입은 여자도 나오지 않고 뭐 편안한 미소를 지은 여자도 나오지 않고 생리대에 파란 물감을 붓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네. 그런 건 없다는 그렇지 거죠.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런 광고 때문에 생리혈이 파란색이라고 오해하는 남자도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진짜요? 나오는데, 근데 이제 대신에 이 광고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건투, 달리기 이런 예, 거를 예. 즐기는 여성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의 몸에서 실제로 피가 흐르는 예, 예.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라는 예, 걸로 예. 끝나는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위생용품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도 17조 원에 달하거든요. 근데 예, 예. 이 속에서 어쨌든 변화를 좀 주도하는 거는 여성 CEO들이고 스타트업 기업들인데요. 이게 어쨌든 경험에서 좀 좋은 상품들이 나온다고 해야 될지, 이게 뭐 생리대나 탐폰 없이도 이렇게 입을 단독 착용 가능한 속옷 같은 것들이 예, 나오기도 예. 하고, 여기에 이제 기부 모델을 채택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뭐 제3세계에 예, 있는 예. 청소년들에게 준다던가 하는 식의 모델을 채택하기도 하는데, 이게 단순히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좀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나쁠 게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희로 기자님. 네, 여기 지금 제 폰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카카오와 함께 스토리 펀딩으로 살고 싶어서 퇴사합니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스토리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 기자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기업 3, 4년 차 때 뭐 들어가기도 물론 힘들지만 3, 4년 차 때 이제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쓴 친구들을 쭉 만나서 저희가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 펀딩 연재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기획으로 만나 뵀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3화를 연재를 했고요. 예, 3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감한 게 무려 1,300 정도 공감을 해주셨고, 공유한 횟수만 해도 이제 한 900건 가까이 공유를 했고, 댓글도 뭐 굉장히 좀 많이 달렸습니다. 예, 여기 소개해 보시면 예, 송재 기자 예, 사진도 나오고,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예, 송재 기자 직접 모시고 어떤 연재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 기자가 지금 연재 시작했는데요. 주로 1화부터 이제 3화 좀 다루었는데 앞으로 이제 2번 정도 더 할 걸로 지금 순서는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취업하는 게 이제 낙타가 바늘 두 구멍 들어가는 거다라고 비유가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입사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어쨌건 그 과정도 워낙 지난하기 때문에 그 많은 청년 예.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꿈의 기업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고도 얼마간 버티지 못하고 1년 차 혹은 2년 차, 3년 차에 퇴직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좀 모아봤습니다. 그 지난 2월 달에 그 사표의 이유라는, 저희가 그 SNS를 통해서 사표를 쓴, 대기업을 다니다가 사표를 쓴 사람들의 모았는데요. 그때 100명 이상이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 가운데 저희가 직접 만난 게 11명이었고요. 그 가운데 5명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기존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 들어갔으면 고분고분하게 잘하고 뭐 월급 잘 받고 그러면 됐지. 굳이 무슨 뭐 사표냐, 뭐 밖에는 소위 말하면 지옥이다,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기사가 이렇게 공감도 많이 받고 공유도 많이 되는 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또 의미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공통적인 키워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년차, 4년차 때 소위 말하면 좋은 직장을 떠난 이유, 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들 같은 경우는 연봉 4천에서 7천까지 받는 상당한 연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정도의 일을 돈을 받고 일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자아 실현도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배울 것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내가 일을 해봤자 저런 상사가 될 뿐인가? 라는 그런 자괴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시스템의 부품이 되었다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게 돈을 받아도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돈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노후를 책임질 수 없다는 그런 불안감마저 결국에는 사표를 쓰게 된 이유라고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솔직히 이제 40살 넘고 하면 아무래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제 전락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비애감, 청년들이 느끼는 앞으로 자기 미래에 대한 비애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바에는 의미도 있고 재미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조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기획의 의도는 말 그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2번 정도 더 연재가 되고요. 제가 지금 뭐 68만 원 정도 후원이 모여졌는데요. 좀 더 많이 후원해 주시면 우리 송지혜 기자가 보다 좋은 기획으로, 또 보다 나은 기획으로 다시 또 지면에서도 찾아뵙고 스토리 연재를, 펀딩 연재를 또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5년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같은 날 시위에 나섰던 농민 백남기 씨는 서울대 중환자실에서 아직까지도 의식 불명인 채 누워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건데요. 한상균 위원장 사건은 수사 속도도 빠르고 지금 벌써 1심이 끝나 있는데요. 농민 백남기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경찰이 직사가 이 원인인데, 이것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사례를 취재했던 김현희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백남기 씨 관련돼서 최근에 그 경찰 4명을 뭐 소환 조사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금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그 백남기 씨 가족들이 지난해 11월 달에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경찰 책임자 7명을 고발을 했었는데요.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6월 달에 그 경찰 4명을 소환 조사했고요. 2명은 살수차를 직접 운영한 요원들이고, 1명은 그 당시 서린 모터리에서 그 살수차 지휘를 했던 제사기동단 기동장비 계장과 제사기동단장 신윤균 그 총경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보면은 이게 한참 고발된 지 거의 이제 수개월이 지나서 이제야 겨우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검찰 수사 자체가 이제 지금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 수사 상황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김현희 기자가 그 국제 엠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이메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메일 인터뷰를 했었죠? 그 선고가 났던 당일인 7월 4일에 그 예. 국제 엠네스티에서 성명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이 아놀드 팡이라는 동아시아 조사관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동아시아 나라 국가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징역형 선고가 한국 정부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장 최근의 사례다. 예.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돼서 그래서 이메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남기 씨와 관련돼서도 이분이 이제 이메일 인터뷰에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그 공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제 더디게 진행될 거 관련돼서 경찰의 위법이 확인되면은 반드시 이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않겠느냐라는 멘트도 했는데 앞서 이제 한상균 위원장 판결에서 물론 이제 징역 5년형이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일부에 백남기 씨한테 이제 소위 말하면 물대포를 쏜 경찰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그게 또 좀 조명되기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예, 그 재판에서 사실상 재판부가 검찰 쪽이나 경찰 쪽 입장을 다 그 수긍하는 그런 판결문이 나왔는데요. 단 하나 예외적인 게 백남기 씨에 대한 살수차 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살수차 운용 지침에 따르면은 원래 직사살수는 가슴 이하 부분을 하게 되어 그렇죠. 있지만 예, 예, 예. 백남기 씨에 대해서는 머리를 직사살수를 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판결문을 좀 읽어봤는데 위법하다고 하면서 경찰의 이제 일부 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해서 당일날 이제 전체 살수차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 백남기 그 씨의 그 당시 상황과 관련돼서는 재판부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검찰이 만약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아마 재정 신청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저희가 계속 또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백남기 씨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461호 주요 기사를 다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시사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462호에 또 심층 기사를 담기 위해서 이번 주 한 주 무덥고 덥기도 한데 저희는 또 많이 취재하고 깊이 있게 취재하고 또 462호에서 또 한국사의 이면과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